안녕하세요. 이번에 5월 도서 발표를 맡게 된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약 1년간 생활을 한 일본 워홀러입니다. 저는 다른 워홀러들과 달리 일본 회사에서 근무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휴학을 하고 워홀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일본어 자격증도 필요하고 비즈니스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워홀을 가기 전에 저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JLPT N1을 따고 비즈니스 일본어 회화 실력을 기를 것. 그 후 자격증과 학과 전공, 아르바이트 경력을 살려 워홀을 가기 전에 일본 회사에 내정을 받을 것. 이 두 가지를 조건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물론 가벼운 마음으로 워홀을 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것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왕 외국에 나간 김에 대체 불가한 저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오자는 것이 목표였기에 이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연원을 땄는지, 왜 일본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지, 일본 회사에서 겪었던 점과 일본에서 제 인생 첫 코로나를 겪었던 경험, 일을 하면서 고객으로부터 팁을 받았던 경험, 많은 워홀러들이 힘들어하는 3개월, 6개월, 9개월의 어려운 점들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약 1년간의 생활을 마친 소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JLPT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면 할수록 일본어에 호기심이 생겨서 한 학기 동안 NC를 독학으로 공부해서 한 번에 취득하게 됩니다. NC를 취득한 후에는 일본어 특기를 살려 일본어 어학병으로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일병병으로 입대하고 독학을 하여 다시 JLPT N1 시험에 도전하게 됩니다. 독학을 한 후에는 학교 아르바이트, 부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기에 독학으로 JLPT N1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력이 부족한 탓이었는지 첫 시험에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일본어 시험에서 불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기지 않아 한동안은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두 번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래가며 노력하였고 그 결과 운 좋게 두 번 만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N1을 가지고 있어도 회화 실력이 좋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니 일본 회사에서 일했다는 경력으로 보완할 수 있다 생각하여 일본 워홀을 결심하게 됩니다. 일본 회사를 결심한 이유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싶어서였습니다. 다른 워홀러들과 같이 일본에서 알바를 하는 것은 비즈니스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것 같았고 취업하기 전에 일본 회사에서 일해보았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약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서류 지원과 5번의 면접 끝에 미디어웍스라는 일본 파견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파견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일손이 부족한 회사에 파견 사원을 보내서 인력을 보충하는 한국의 인력사무소와 흡사한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사원에 비해서 책임감이 조금 덜한 부분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일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것에 관해서는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본 회사에서 일해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서 힘들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항 라운지다 보니 24시간을 운영되었으며 24시간 운영을 위해서 3교대로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3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낮과 밤이 바뀌어 수면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많았으며 결국에는 코로나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녀 비율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서비스업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좀 더 높았습니다. 남성 스타프의 경우에는 저를 포함하여 4명 정도였고 나머지 스태프들은 다 여성분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메일 문화였습니다. 사소한 일이 있어도 전부 메일로 보고해야 하는 보고제기였습니다. 일 처리는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상사가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날로그식 인수인계였습니다. 항상 인수인계 종이에 작성해서 다음 근무 교대자가 오면 종이를 보고 읽어주는 식의 인수인계 시스템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외국인 비중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인력난으로 인하여 외국인 채용 비중을 점점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같은 파견 사원 중에서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권의 외국인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영어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물론 공항 특성상 많은 외국인들을 접하기에 영어가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도 점차 글로벌화되면서 영어를 되게 중요시하는 분위기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에서 첫 코로나에 걸린 이야기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잦은 야간 근무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
낮과 밤의 기온차로 인하여 물리 보관을 위해 사용하는 냉장고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해돼 감기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침대가 다 젖을 정도로 식은땀을 흘려서 샤워를 하고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출근한 후에도 점차 몸 상태가 약화되어 조기 퇴근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했으나 상태가 점점 약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병원에 가본 적이 없었기에 지하철 1시간이나 걸리는 한인타운인 시노쿠보에 위치한 한인병원에서 조코바라는 코로나 신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다행히 조코바를 3일 정도 복용하고 나니 점차 몸이 회복되면서 5일간의 사투 끝에 출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후부터는 매달 감기에 걸릴 정도로 면역력이 약해져서 귀국을 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일본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이 원달러였습니다. 라운지에서 일하고 있는 어느 날 손님들이 몰려와서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했던 라운지는 샤워실 서비스까지 구비되어 있는데 이날 샤워실을 이용하고 싶다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한 미국인 여성분께서 비행기 시간 변경으로 인해서 급하게 샤워실을 이용하고 싶은데 이용할 수 있냐는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았으면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어렵다고 하였을 텐데 이날은 왠지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부탁을 받은 손님을 먼저 샤워실로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손님은 무사히 샤워를 마치고 나왔는데 손님이 저의 서비스에 감사하다며 1달러를 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고작 1달러를 가지고 무슨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일하면서 팁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이를 계기로 끝까지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워홀을 하신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369 고객에 관한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지만 3개월 정도 일하다 보면 서서히 일이 손에 익어가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점점 느려진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일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 또다시 6개월이 되었을 때 또 한 번의 고비가 찾아옵니다. 서서히 자신이 하는 일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고 더 좋은 일은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신의 일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실수가 일어나기 마련이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찾으려고 하신다면 혼자서 열심히 준비하셔서 더 좋은 일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개월의 고비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는 일을 그만두고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모든 것이 귀찮고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화낼 정도로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쉬는 날에 무조건 밖에 나가서 혼자 또는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한국에 있었던 시간과 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비웃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워홀을 온 이유와 처음 다짐했던 것들을 되새기면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마음가짐을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워홀 이야기가 끝이 났는데요. 제가 워홀을 하면서 간단하게 무엇이 변화였는지 한번 적어봤습니다. 워홀을 가기 전에는 일본어 능력도 많이 부족했지만 영어 능력과 근무 경험, 자립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홀을 다녀오면서 부족하다고 느꼈던 일본어 능력과 평소 두려웠던 영어를 실전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언어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무 경험과 해외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면서 무엇보다 자립심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귀국을 한 후에는 저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월프렌즈 13기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카드뉴스나 블로그를 작성해서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카페에는 주로 호주, 캐나다, 워홀러 분들이 많으셔서 일본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매주 1회씩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